오늘이 이제 다이아몬드 되고 그 네 번째 게스트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나 적응이 되려는지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이제 스피치지만 좀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호랑이요? 센 놈? 더 배고픈 놈이 이깁니다. 더 배고프고 누가 눈앞에 있는 먹이에 대해서 더 간절함을 가지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간절하냐에 따라서 그 성공하고 그렇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다들 배고프시죠? 네. 간절하시죠? 네. 성공에 대해서 꼭 간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아메이 하기 전에 그 비보이였습니다. 오, 멋있어요. 비보이로 한 15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요. 15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 챔피언십이라는 대회에 한국 대표로 나갈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체형이 비보이 하기 좋은 체형이 아니에요. 딱 보셔도 얼굴이 한 크고 한 사이즈 하죠. 한 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몸도 좀 두꺼워요. 몸도 좀 두껍습니다. 옛날 사람 몸매, 마라도나 몸매라고 아세요? 여기가 두꺼워서 제가 탄력도 좀 많이 적어요. 남들보다 탄성도 좀 적고 해서 점프를 잘 못 뛰었었어요. 점프를 뛰어도 한 10cm, 15cm 누구밖에 이거 되게 이런 거 점프도 조금밖에 못 뛰었었고 남들보다 조금 더 그 연습을 많이 했었어야 됐어요. 그 같이 이제 활동하던 친구들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연습하면 되는 기술을 저는 한 달, 두 달을 연습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재능이 남들보다 좀 없다라는 걸.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남들은 4시간, 5시간 하루에 연습할 때 저는 10시간, 11시간씩 연습을 했고요. 남들은 하루 정도 쉬거나 이틀 정도 쉴 때 저는 쉬지 않고 매일매일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쉬는 날은 그 10시간, 11시간 연습하던 게 아니라 저는 4시간, 5시간 연습하면 그게 쉬는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만 했어요. 그래야지 겨우겨우 그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활동을 계속해서 연습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성인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춤추기 시작했거든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엔요 같이 활동하던 친구들이 저한테 잽도 안 될 정도로 제가 실력이 훨씬 더 뛰어나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보이로 활동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부상을 많이 당하게 되더라고요. 체형적으로도 좀 불리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현재는 오른쪽 어깨 관절낭이 파열됐어요. 오른쪽 어깨에 있는 인대가 하나 파열되면서 이게 결정적으로 은퇴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활동은 계속했어요. 너무 좋아했던 일이고 저는 이 춤이라는 거에 인생 걸고 진짜 죽을 때까지 춤만 춰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춤을 계속 추고 싶어 했는데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잘 늘지 않더라고요. 실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고 그래도 계속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부상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왼쪽 팔꿈치에 들어가는 인대가 하나 지금 찢어져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에 이제 엄지손가락에 들어가는 인대가 하나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대가 끊어지면서 두 번째 손가락에 인대가 2개가 있어요. 만져보시면.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를 끊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걸 피면 같이 펴졌었는데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재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좀 늘지 않고 대회 입상도 좀 많이 못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은퇴하고 싶더라고요. 그만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27살에 은퇴를 하고 군대를 그때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군대도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1급이었는데 4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가려니까 저를 뒷바라지 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공장 같은 데 가서 대체 공무가 있다고 하니까
공장을 가자. 그래서 이력서를 쓰고 합격이 안 됐는데 부산으로 그냥 내려갔습니다. 춘천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부산에 한 4년 정도 머물다가 다시 춘천으로 올라오면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아메이를 알게 된 거는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일을 배우는데 이 친구가 어디 자기 일을 따라서 가자는 거예요. 자기 따라서 서울 가재요. 그래서 왜 서울을 가냐 이랬더니 서울 가면 고기 준다는 거예요. 고기? 그래서 고기 준다니까 좋잖아요. 심지어 물을 안 넣고 그 돼지고기 수육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엠마 자고로 수육이라 하면 물에다가 된장을 좀 풀어주고 맛장을 좀 풀고 가진 야채와 채소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돼지 잡내를 없애면서 팔팔팔 끓여야 그게 자고로 수육이거늘. 무슨 수육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정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따라갔죠. 따라가서 차를 타고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차 타고 갔더니 어느 이제 신당동 한 골목에 있는 골방에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사실 좀 두려웠어요. 여기가 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딱 따라서 딱 갔는데 고기 준다 해서 따라갔잖아요. 근데 계란을 주는 거예요. 물 없이 삶은 계란이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삶은 계란을 정말 싫어해요. 저희 집이 양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기 싫잖아요. 고기 준다는 속았잖아요. 제가 속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고기 먹으러 갔는데 계란을 주니까 계란도 안 먹고 그래서 제가 퍽퍽한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 하나 먹고 그걸 가면서 내가 여기 2번 다시 나나 그래서 고기 그래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저한테 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야 저번에 계란 막 이렇게 양계장에서 이런 거 이렇게 이 친구가 이번에 가면 진짜 고기 준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일단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그날은 가자마자 정말로 고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해가지고 그 수육을 썰어가지고 그 김치도 이렇게 김치통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이게 봉지에서 꺼내는데 종갓집 김치인데 종갓집 김치 그냥 김치가 조심하시겠죠 했는데 겁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치하고 고기 이렇게 싹 먹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저런 테이블 하나 딱 가지고 앞에 딱 나오시더니 딱 놓고 비비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비비고 뭐 이렇게 갈아가지고 막 빨간 양 드시더니 막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 그게. 저는 막 진짜 오줌 쌀 뻔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대박이다. 너무 신기하다. 야, 저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게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그 춤을 15년 동안 췄잖아요. 그리고 또 한 3, 4년 정도 공장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 어깨라던가 이제 근육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 약 들어있는 저 물통이 제 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거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호기심이 확 생겼습니다. 친구한테 일을 배우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일하는 그 매장에서 그 아세로라시랑 칼맥디랑 프로틴이랑 이런 비타민 몇 가지를 놓고 자기가 막 챙겨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데모를 봤잖아요. 저 빨간 약 들어간 몸이 제 몸 같으니까 저걸 내가 먹으면 이게 약간 몸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친구한테 그걸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그거 안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친구가 이제 자리를 비우거나 없을 때 몰래 아세로라 칼맥 프로틴을 훔쳐먹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이렇게 훔쳐먹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 훔쳐먹다가 왔는데 어느 날 이 어깨 쪽에 엄청나게 아파야 되는 근육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깨가 왜 안 아픈 거지? 그래서 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실직고 했죠. 내가 이렇게 훔쳐먹었는데 내가 근육통이 좋아졌다. 이거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거 먹으면 원래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사 먹을래? 그래서 제가 아이디 만들어 달라고 쫓아다녔어요. 친구한테. 근데 이 친구는 게을렀는지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가입을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더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아이디 언제 만들어줄 거야? 나 저거 사먹어야 된다고. 그럼 내 애들 훔쳐먹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메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호기심 때문에 그 미팅장에도 따라가 보게 됐어요. 미팅장에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 때는 사회학을 전공했거든요. 사회학을 전공하다 보면 이 세상의 부정적인 면모들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것들도 알려줘요. 부정적인 인식만 강제로 막 갖다 집어넣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은 이윤 추구가 최고의 목적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사람도 그 약간 좀 비윤리적인 일들도 그냥 서스럼 없이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메이라는 기업의 미팅에 딱 갔는데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와, 이게 그 말이 진짜야? 전 그 의문이 맨 처음에 생겼어요. 그리고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미팅장에 계속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회가 많이 필요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희가 뭐든지 저한테 시켜만 주면 저 뭐든지 다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 노력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춤 추면서도 그랬다시피. 그래서 항상 기회가 필요했는데 기회를 주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공의 기회라는 말 때문에 아메이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그 호기심 때문에 미팅장에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팅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태어나 보니까 강원도 홍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집이 100m마다 한 채씩 있는 그 정도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집이 꽤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이제 양계업을 좀 크게 하고 계셨는데요. 강원도에 있는 군부대에 군납을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집어넣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이 되게 좋았어요. 대리석으로 지어진 집에 살고 있었고요. 괜찮죠? 그래서 그 앞에 마당이 이렇게 있고 정원이 쫙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정원에서 집으로 올라오는 그 계단 이렇게 있죠. 거기가 조경이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바위들로 이렇게 조경이 딱 돼 있었고 그 뒤에는 산이 있었고 계곡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렇게 되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하고 그 주방을 이어주는 가림벽이 있거든요. 그 가림벽이 수족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리고 자동차가 7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 승용차는 아니에요. 승용차는 2대 있었고 아버지께서 취미생활로 이제 그 부업으로 하시던 그 포크레인이 있었고 지게차라든가 트럭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또 버시면서 그때 당시 중장비하면 돈 엄청 많이 버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한 500만 원씩 버셨어요. 부업으로 포크레인으로만. 네. 부업으로 포크레인으로만. 그래서 저는 좀 남들보다 잘 사는 집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좋은 옷을 입었고요. 항상 맛있는 거 제가 먹고 싶은 거 항상 먹을 수 있었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좀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연대보증을 서셨어요. 연대보증가 워낙 잘 나가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새로 양계업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연대보증을 서시고 그 해드렸는데 그 보증 서준 그 당사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만들어 두고 자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책임을 다 아버지가 지시게 되신 거죠. 와, 이게 저는 항상 되게 잘 살고 있었고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한 7살 때, 8살 때쯤에 집이 완전히 폭삭망했습니다. 집이 어려워져 버리니까 가지고 있던 집도 날아가게 돼버리고요. 시내에 아파트 5세채 정도 가지고 계셨던 것도 다 날아가게 되고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뭐 재산들, 땅이라든지 산 같은 것들도 다 없어지게 됐어요. 자동차도 다 없어졌고요. 집까지 다 없어져 버려서 그 양계장의 닭들도 다 팔아버리고 그 양계장 안에서 텐트 치고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무너지셨을 때가 제 나이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그만큼 성공하셨다가 무너지니까 이 재기할 용기가 안 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시 한번 열심히 하셔서 재기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가 아버지 입장이었더라도 좀 많이 방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원래 술을 좋아하셨는데 그때부터 술을 많이 드시기 시작합니다. 술도 많이 드시고 도박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집에서 잘 안 오시고 막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어머니 많이 괴롭히시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이 완전 한순간에 정말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너무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어요. 매일 밤마다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요. 그거 말리다가 아버지한테 맞기도 했고요. 정말 그렇게 좀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를 몰래 불러가지고 어머니한테 엄마 우리 괜찮으니까 엄마 도망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8살 때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어린 마음에 너무 안 돼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엄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집을 떠나시게 되고, 아버지가 저희를 막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에 이제 남의 집 살이를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맡겨졌던 데가 작은 어머니 집에 맡겨졌어요. 작은 어머니 집에 맡겨져서 거기서 밥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지가 않았어요. 가족인데도 차별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생활비도 갖다 주셨고요. 저희 먹을 간식 같은 것도 다 갖다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타지로 일을 하라고 이제 떠나셨었거든요. 그래서 간식도 갖다 주시고 하시는데도 저희한테 간식이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2살 터울 밑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저한테 형아, 작은 엄마가 그 꼭대기에서 몽쉘통통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제 사촌 동생들 자기 자식들만 준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활을 좀 했습니다. 장난감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했어요. 저희가 갖고 있던 장난감들이 저희 어머니께서 좀 트이신 분이라서 막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안 사주셨어요. 장난감도 뭐 도미노라든지 퍼즐 같은 것들 이렇게 좀 머리 쓰면서 할 수 있는 장난감들을 사주셨었는데, 그런 장난감들도 못 가지고 놀게 하시고 다 높은 데 감춰두시고 저희 없을 때 자기 자식들만 갖고 놀게 하고 맛있는 음식 같은 것도 자기 자식들만 주고 이제 그렇게 차별받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되게 서럽더라고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깨보니까 거실에서 어른들이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와 계셨고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할머니 막 이렇게 몇 분 모여 계셨고 어른들이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시는데, 작은 어머니 입에서 왜 내가 남의 자식들까지 데려다 키우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냐면서 막 울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어른들 집에 아무도 안 계실 때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제가 가방 앞뒤로 메고 동생한테 가방 앞뒤로 메게 하고 동생 손잡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가 11살 때예요. 11살 때 그렇게 또 집을 나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무작정 걸었습니다. 걸어서 생각나는 어머니 친구 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니하고 친한 친구분이 계셔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어가지고 어머니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도 자식이 3명이 있었어요.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또 가서 거기서 또 이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도 쉽진 않았어요.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항상 책 있으면 책 앉아가지고 책 보고 앉아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갔더니 중학생 누나가 보는 책이 책장 한가득 있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꺼내서 이렇게 보는데 엄마 친구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중학생 누나가 보는 책을 네가 보냐면서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책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낮에 프레시 있죠. 프레시를 이렇게 몰래 감춰두었다가 밤에 어른들 다 주무실 때 몰래 책장으로 가가지고 프레시 키고 그러고 책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을 때도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눈치가 보여서 계란말이 같은 게 나오면 1개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좀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서럽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어머니를 찾아서 이제 갑니다. 제가 강원도 홍천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춘천으로 향합니다. 지금은 차로 가면 뭐 한 2, 30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길이 좋으니까. 그때는 좋은 길이 없어서 고개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고개를 2개를 넘어서 한 6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고 나갔어요. 나가서 그때 당시에 중앙고속도로가 처음 생겼거든요. 그때는 춘천하고 홍천까지만 딱 이어졌었어요. 그리고 톨게이트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한테 빨리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면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로 나름 머리 쓴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올라가서 자전거를 타고 막 엄마한테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톨게이트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제 반쯤 왔다. 그러고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가 와서 딱 등장을 하더니 잡혔습니다. 거기에 잡혀가지고 자전거를 그 차 트렁크에 실어주시고 그래서 차에다 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속도로에 자전거 타고 올라왔냐 막 혼났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냐고 저 춘천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도로비를 안 내서 그런가? 춘천에 내려다 주면 좋잖아요. 근데 도로 홍천에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너무 어떡하냐고. 그래서 다시 도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해가 막 지기 시작했고 이제 홍천에서 춘천을 가려면 고개를 3개를 넘어야 돼요. 그거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기억하던 어머니 친구 집으로 또 찾아갔어요. 홍천 읍내에 있는 터미널 근처에 있었거든요. 찾아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일단 밥을 얻어 먹고 어머니께 전화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땐 전화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께 연락 좀 부탁하고 밥 얻어 먹고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그 차비 빌려가지고 버스 타고 태워 저를 보내라고 하셨나봐요. 그래서 어머니 친구분께 차비 빌려가지고 버스 타고 이제 춘천으로 가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그렇게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하고 동생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셋이 생활을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셨어요. 해도 안 들어오는 단칸방에 살고 계셨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낮에는 계속해서 일을 하셔야만 했고 저희는 거기서 이제 학교 막 그냥 다니면서 그냥 조금 많이 결핍됐지만 그래도 어머니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서러운 건 없었어요. 그렇게 생활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좀 철이었어요. 철이 좀 늦게 들었어요. 힘든 걸 잘 모르는지 자꾸만 엄마한테 엄마 나 돈가스 먹고 싶어, 엄마 나 돈가스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동생한테 이렇게 막 때리면서 야, 됐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돈 없어 막 이런 얘기 하기도 좀 그래서 그냥 하지마 이렇게 했는데 그 동생이 계속 때를 쓰니까 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르시더니 진짜 딱 한 개씩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동생 데리고 와서 가서 돈가스 먹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하니까 엄마 밥 먹고 왔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경양식을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집 잘 될 때 예전에 레스토랑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머니하고 통화했어요. 통화해서 엄마 뭐해? 그랬더니 엄마 지금 빅스에 줄 서 있어. 저희 어머니 그 정도로 이제 경양식을 좋아, 스테이크도 좋아하시고 알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저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모른 채 하고 그 동생 데리고 가서 또 먹었어요. 먹는데 슬플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먹었던 그 야채숲과 그 돈가스의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돈가스 먹고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괜히 동생한테 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좀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일을 한 곳이 그 동네 깡패들이 하는 포장마차가 있었거든요. 그 포장마차에 그 다코야키가 한국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그래서 다코야키를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8알 이렇게 판매를 하면 제가 1시간에 1,000원씩 받았어요. 시급 1,000원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뭔가 또 해야 되겠다. 친구들 보니까 신문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신문 돌리게 해줘 그랬더니
제가 오토바이는 못 탔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돌릴 수 있는 구역을 저한테 이렇게 배정을 해줘서 밤에 한 10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이렇게 밤에 신문을 돌리면 한 달에 15만 원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초덜급은 그 엄마 내복 사줘야 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엄마 빨간 내복 사주고 이제 엄마 속옷도 좀 사고 제 속옷도 사고 동생 속옷도 사주고 동생이 지갑 갖고 싶다 그래서 막 떼써가지고 지갑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이대로 안 되겠다. 이게 뭔가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지 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얘네가 그 책 위에다 동전을 올려놓고 탁 치고 있는 거예요. 판치기 이게 아세요? 책 위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요. 같은 면을 맞추면 따가는 거예요. 야 저거다. 저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온갖 종류로 책을 놓은 다음에 이제 연습을 시작합니다. 연습을 막 시작하는데 그 반복의 힘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동전이 여기는 다 이순신이고 여기가 이제 100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툭 치면 얘만 탁 넘어갑니다. 그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요. 이제 난 준비가 다 됐다. 학교에 가서 이제 매일매일 500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판치기 시작합니다. 해서 많이 따는 날은 제가 하루에 2만 원에서 3만 원. 그 정도의 경지. 요즘에도 잘해요. 가끔씩 한번 해보면 잘 되더라고요.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막 버니까 너무 좋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건 엄마가 모르는 돈이에요. 엄마는 저는 500원밖에 없는 줄 아시는데 제가 500원 들고 가서 2, 3만 원이 되니까 하고 싶까 돈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불러내서 동생 가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스티커 사진도 처음에 막 들어와서 스티커 사진 막 찍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 찍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닭꼬치가 2,000원짜리가 있었는데 그 닭꼬치 엄청 맛있었거든요. 근데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데리고 가서 진짜 닭꼬치 원 없이 먹고 우리 스티커 사진 원 없이 찍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좀 학창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고요. 그때도 춤은 계속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제가 국악예고에 이제 입학할 수 있게 됐었어요. 제가 그런 재능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국악을 좀 배웠거든요. 국악을 좀 배웠는데 이게 시작한 지 2달 만에 그 경소도 소리대에 나가서 입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게 뭐냐면 한이 맺혀 있어요. 한이에 그건 중학생이 낼 수 있는 한 맺힌 목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국악예고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었어요. 어머니가 제가 2달 배우는 것도 제가 인간문화재한테 사사 받았거든요. 사사를 받는데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내고 계셨더라고요. 그걸 아는 순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포기를 해버렸어요. 다른 이유를 대면서 어머니한테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한 다음에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 몸도 좀 커지고 하니까 이제 공사장 같은 데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고1 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잘 안 될 때는 친구들한테 좀 뺏고 이렇게 네, 그렇게도 하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고 식사가 좀 잘 안 되잖아요. 혼자 사니까. 그래서 친구들 집에서 밥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이제 경호네 집에 가면 경호가 없는데 경호네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그래서 어머니 경호 있나요? 없는 거 아는데. 경호 있나요? 그러면 경호 없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러면 수철이 밥 먹었니? 꼭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저 밥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국수 삶아줄게 들어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국수 먹고. 그래서 경호대는 국수 맛집. 찌개라든지 밥 이런 거 반찬 같은 거 좀 먹고 싶으면 이제 영석이네가. 가끔씩 순댓국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싶으면 순댓국집 하는 승한이네 가서 일단 밥을 먹고 돈 내는 신용을 하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해서 갈아줘요. 그렇게 해서 밥을 좀 끼니 때우면서 이렇게 생활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긍정적으로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다 비슷한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환경 안 좋고 막 힘들게 살고 친구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맨날 세상 탓하고 나쁜 짓 하러 다니고 막 학생들이 하면 안 되는 뭐 술 먹으러 다니고 맨날 그렇게 사고만 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9살이 됐을 때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어요. 우울증이 심하게 오면서 제가 인생 계획을 그때 세웠어요. 현실 점검이 돼버린 거잖아요. 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 점검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하자마자 부사관을 가야 되겠다. 군대를 가서 부사관을 지원을 해서 부사관을 가서 돈을 모아서 나오면 한 4년 정도 돈 모으고 하면 몇 천만 원 모아 나온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모인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차피 살아봤자 좋아질 게 없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거보다 좋아지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TV에서도 나오죠. 선생님들이 얘기하죠.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죠. 하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어차피 살아봤자 똑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혼자 계획을 좀 세워본 게 그러면 40까지만 살아보자. 40까지 살고 깔끔하게 죽자. 이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 계획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20대, 30대를 정말 재밌고 멋지게 보내보고 가족도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난 40살에 자살해야지. 이게 제 인생 계획이었어요. 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제 인생 계획이 틀어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 6월 달쯤 되면 수시 입학 지원서를 막 넣잖아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수철아 너 여기 대학교 수시 넣어가지고 들어가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저 알고 있었거든요. 새로 생긴 신생대학교 같은 데서요 학생들을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뒷돈을 줘요. 학생 한 명당 몇십만 원씩.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거기다 넘기려고 팔아먹는 거잖아요. 기분 나빠서 일단 한번 확 질러버렸어요. 선생님, 저는 가면 4년제 대학을 가지 그런 대학교는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죠. 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야 네가 이런 데라도 안 가면 사람 구실하고 살아 말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시지만 그런 말 들을만 했어요. 하나의 사고 치고 다녔기 때문에 들을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그렇게 이야기 듣고 제가 질렀잖아요. 지르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버리니까. 그때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왜요? 저 여자친구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다니는 학원에 등록을 하고요. 여자친구가 다니는 독서실에 쫓아가고요. 완전히 1대1로 과외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성적이. 제가 시험 볼 때는 400점 만점이었어요. 400점 만점에 제가 5월인가 6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면 88점 맞았거든요. 찍은 거 아닙니다. 푼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푼 건데 88점 받았거든요. 저는 시험 볼 때 잠도 안 자요. 풀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한테 공부를 배우다 보니까 수능 볼 때 점수가 따따블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천운을 좀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어려워진다고 소문이 확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긴장하고 수능이 실제로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 했어요. 안 쫄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풀었어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했더니 한 240점 맞았나? 근데 300점대 맞던 애들도 다 200점대로 떨어졌어요. 막 평균적으로 80점, 100점 떨어졌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따따블이 나버렸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 원서를 막 쓰러 가요. 근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러버리니까 선생님이 원서를 안 써주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 직인을 훔쳐다가 이제 몰래 찍어가지고 제 교무실도 잘 들었거든요. 해가지고 몰래 훔쳐다가 어머니 사인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원서를 쓰러 갔는데 무슨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대학교에 가면 될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성적이 그 정도니까 알겠어. 그럼 딱 찾아가서 원서를 이렇게 딱 보는데 그때 전광판에서 경쟁률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막 보다가 경쟁률이 제일 낮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넣었어요. 그리고 넣고 나서 이제 왔죠. 고민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야 수철아 너 원서 어디 넣었어 물어보길래 나 거기
제가 한림대학교 갔거든요. 한림대학교 사회학부에 지원을 했어. 그랬더니 친구가 표정이 확 굳는 거예요. 왜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경쟁률 낮길래 이렇게 넣었는데, 그러니까 수철아 거기가 경쟁률이 왜 낮겠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경쟁률 낮은 데다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서서 왔거든요. 그런데 한 2월 달쯤 됐을 때 합격됐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대학에 입학금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겨울 동안은 제가 한 달 반, 2달 정도를 계속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돈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쩔 수 없이 전화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손 벌려서 입학금만 딱 받아가지고 대학에 일단 들어갔어요. 제 인생 얘기 다 틀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단 학교에 들어갔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그래서 와, 맨날 저는 남중남고 나왔는데 여기 여자도 많고. 그래서 모르겠다, 일단 놀자. 그래가지고 학교도 잘 안 가고 등록원 해놓고 학교는 잘 안 가면서 제가 20대를 술, 담배, 여자, 클럽 이런 데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놀았어요. 아까 제가 여자친구 얘기니까 웃으셨죠? 그래서 제가 최고 많이 만났을 때가 1년에 23명 만나서 되게 세게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이 외모를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비보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몸도 좋았고 그때는 얼굴도 지금보다 좀 작았어요. 살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괜찮았거든요. 리즈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보내면서 그 20대를 정말 재밌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춤도 열심히 추고, 그러니까 프로팀 결성을 했는데 또 운이 좋아가지고 6개월 만에 방송을 타버려요. 그래서 방송 활동도 하고 대외 활동하고 공연하고 하다 보니까 20대 초반에 돈을 많이 벌면 한 달에 300~400만 원, 적게 벌면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버니까 어린 나이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래도 비보이는 멋이 생명이거든요. 멋이 생명이어서 그 돈 버는 걸로 다 옷 사요. 옷 사고 신발은 2달을 못 가요. 다 빵꾸나니까. 그래서 신발 계속 사고 그 멋부리는 데만 다 썼어요. 그리고 비보이들은요 멋있게 서 있어야 돼요. 서 있는 것도 멋있어야 되고요. 그 걷는 것도 멋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걸 보고 제가 바로 서 있는 걸 보고 후원된 그 후배가 있어요. 어쩜 이렇게 변했어? 이러면서. 왜냐면 전 똑바로 서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길을 걸을 때도 항상 땅을 벗고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 다녔거든요. 이렇게 걷다가 누가 부르면은요 절대 고개를 들면 안 되거든요. 눈을 딱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비보이들만의 멋이 있어요. 그 멋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멋부리는데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모으는 돈은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20대를 다 보내고 그 은퇴하게 되면서 그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한 3년 좀 이상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 공장에 있는 동안. 공장에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군대 안 가고 일하니까 주말에 쉬고 하니까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군대 가 있는 애들이 훨씬 부러웠어요. 때 되면 밥 줘, 깨워주지, 운동시켜줘, 아픈 병원 데려가 완전 좋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 뭐 이병되고 상병되고 막 이렇게 올라갈수록 계급이 올라가면 편해지잖아요. 근데 공장에서는요 3년 넘도록 계속 막내예요. 그리고 거기서 잘리면요 다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괴롭혀요. 일도 엄청 부려먹고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30살이 되면서 소집 해제가 되고 30살이 되면 다시 춘천으로 올라와서 학교가 1년 남아 있었거든요. 학교에 가서 진짜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괜찮은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력서 열심히 쓰면서 이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력서를 100통도 넘게 넣었는데 저 면접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력서 사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원인이 예전에는 제가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어요. 머리가 면도했어요. 면도하고 수염은 기르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까맸어요. 지금 많이 하얘진 거거든요. 많이 까맸고 그리고 되게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이 잘 몰랐어요. 그 정도의 이미지였어요. 저 여기도 뚫었고
귀도 이게 뒤에 보시죠? 이게 많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면도만 하고 양복 입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막 넣었는데 안 돼서 그 뭘 준비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대기업에 들어가 있던 선후배들이 있잖아요. 물어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된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 선배들 막 불러가지고 만나가지고 찾아주면서 내 자기소개서 알려달라고 해서 다 써가지고 진짜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서 딱 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수철아 이건 된다. 이거는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디다가 넣을까? 그러니까 블라인드 하는 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력이라든가 경력, 학력 이런 학벌 지역 같은 거 안 보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다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으니까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실제로 알아봤어요. 그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을 그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 다른 경로로 해서 좀 캐내니까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은 연대 나온 애들, 고대 나온 애들이 다 붙더라고요. 되게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블라인드라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소개서를 걔네들은 좀 다르게 쓰나? 아니면 자기 연대 나왔다고 거기다 쓰나? 여기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기업들이 자기들은 블라인드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력서를 걸러주는 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외주 아웃소싱을 줘서 거기에서 걸러가지고 받으니까 자기들은 블라인드인 거죠. 화나더라고요. 나한텐 기회가 진짜 안 오는구나. 그러니까 기회가 올 수가 없다. 이거 진짜 답이 없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에는 또 대리운전을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대리운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때 이제 그 친구한테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아메이를 알게 됐고요. 지금의 스폰서 사장이신 그 남시범 더블 다이아몬드 사장님 만나게 되면서 그 사업에 관심도가 확 커지면서 아메이 사업을 좀 제대로 시작했다라기보다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궁금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항상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메이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브랜드 체인지 할 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제품도 막 훔쳐먹었잖아요. 훔쳐먹고 그렇게 하면서 밤에 이제 대리운전한 걸로 조금씩 제품도 써보고 했는데 제품 그 PB에 대한 목표 같은 것들을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B를 좀 해보려고 막 도전을 했어요. 치약을 판매해 보려고 막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비보이였고 좀 화려한 삶을 살았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상가 다니면서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알아본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좀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아는 사람들한테 팔아보려고 치약 가지고 가서 치약 하나 사주라 6,000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얘네들이 치약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머리를 써서 결혼한 애들은 좀 사잖아요. 총각들은 안 사서 쓰거든요. 절대 사지 않아요. 집에 있는 것만 쓰지. 그래서 결혼한 친구들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막 치약 팔아보려고 하는데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치약 사려고. 치약을 사는데 와이프한테 4,500원짜리 담배는 그냥 삽히면서 치약을 사는데 와이프한테 물어봐? 막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좀 비싸서 그런가? 남들이 좀 비싸다 그러니까 전 잘 몰랐었거든요. 처음에는. 지금은 그 계산해보고 훨씬 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행용 치약 6개들을 딱 사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죠. 자 이번엔 3,000원이야. 이렇게 해보는데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마우스 스프레이 들고 다니면서 뿌려주면서 자 4,500원 이렇게 하는데 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꾸준히 했어요. 진짜 나중에 극단적인 방법도 막 썼어요. 친구한테 치약 전달하러 가서 치약사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대. 그래? 그럼 너 저번에 눈사람 한 거 읽은다 하면서 확보하면서 이렇게 치약을 막 전달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너무 어려웠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던 게 잘했던 일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사업 조금 이제 좀 알아보고 진행하고 나면서 60만 PB에 대한 목표가 저한테 좀 주어졌어요. 그리고 60만 PB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막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스폰서 사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장님 정수기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정수기 사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끊었어요. 어떻게 내라 그랬네? 그랬는데 정수기가 10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주머니 막 드시고 통장 막 찾아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한다 그랬으니까 또 해야 되잖아요. 모르겠다. 일단 빌려서
여기서 5만 원 빌리고 10만 원 빌리고 뭐 이렇게 그돈 여러 군데서 빌려가지고 105만 원을 만들어서 정수기를 구매를 합니다. 딱 그러고 나니까 ABN에 딱 들어갔더니 60만 PB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대박, 나 와, 좋은 거예요. 일단 60만 PB를 끝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60만 PB를 딱 달성하고 나서 와 이제 기분이 막 좋으니까 막 혼자 이렇게 해서 한 달을 그냥 며칠 딱 지나가서 마지막 날 밤 12시가 딱 돼서 딱 들어갔더니 빵이 돼 있는 거예요. 이번 달은 어떡하냐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일 열심히 하면서 어쨌든 60만 PB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했어요. 저 안 되면 그러니까 뭐 청정기 하나 사진으로 청정기 사고 뭐 퀸 사진으로 퀸 사고 이렇게 하면서 60만 PB를 계속해서 맞추면서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를 제가 한다고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제가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합니까? 쪽팔리게. 그래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써본 제품은 조금 더 전달이 쉽게 잘 되더라고요. 이거구나. 내가 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품을 계속해서 써보기 시작했어요. 막 써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제품이 좀 한정적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머리 빡빡이었고 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끝냈거든요. 세수도 이렇게 하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을 막 씻을 때 막 클렌징 폼을 써야 되고 막 클렌징 크림을 써야 되고 막 로션도 전 30살 될 때까지 30년 동안 존슨즈 베이비 로션 하나만 썼거든요. 스킨도 안 발라요. 어떻게 여러 가지를 나눴습니까? 그래서 제품을 써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 둘씩 써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소비자들을 만들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 소비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느 날 시스템에서. 그래서 여성 소비자를 만들려고 하면 여자들 제품을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리대 데모를 배웁니다. 생리대 데모를 배워가지고 탁탁 붙여놓고 쫙쫙 해가지고 이렇게 쫙쫙 이거 엄청 잘하거든요. 좀 다 뜯어가지고 자 안에 들어있는 걸 보시라고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말 친환경적인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막 얇고 흡수도 잘 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막 배워가지고 그걸 하는데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디테일한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남자 사장님들 생리대 차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삼각 팬티를 입지 않아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삼각 팬티 2개를 삽니다. 그리고 하얀 있어요. 다른 타사 제품 하얀 거. 그래서 하얀 사가지고 그거 사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이렇게 붙이고 우리 생리대 붙이고 타사 거 이렇게 붙인 다음에 거기다 그 데모하는 거 이렇게 적셔요. 적시고 난 다음에 우리 걸 딱 하나씩 입어보는 거예요. 30분씩. 그래서 우리 거 딱 입어보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좀 이게 되게 막 불편함도 없고 걸어도 보고 막 해보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화이트는 이렇게 딱 입었는데 똑바로 못 걸어요. 막 이렇게.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분들 공감 잘 안 되시죠? 있어요. 이렇게 슬림이랑 이 묻어남이랑 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한번 딱 해보고 나니까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들한테 생리대 전달을 엄청 잘했어요. 그리고 좀 가방에다가 항상 생리대를 가지고 다녔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씩 급할 때 써요. 나가지고 다녔어요. 급할 때 있잖아요, 여자분들. 그래서 급할 때 타사 제품 쓰면 좀 그러니까 우리 거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생리대 소비자 생기면서 여자들이 또 화장품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안 좋게 헤어진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못 놀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바람을 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알게 되면서 헤어졌어요. 이별을 딱 했고 미팅 들을 때 자세도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딱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그렇게 헤어졌으면 저한테 연락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한 몇 달 전에 연락이 2달 전인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오빠 나 생리대 생리대 주문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진짜 안 좋게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우리 라이너도 새로 나왔고 오버라이트도 나왔다? 오빠 그럼 그것도 보내줘.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그 친구가 이거 더마소닉도 쓰고 있었거든요. 야, 이번에 클렌징 디바이스라는 것도 나왔다. 그러니까 오빠 그것도 보내줘. 그래서 제품 딱 전달하고. 그래서 막 오랜만에 통화했으니까 몇 마디 이렇게 하니까 왜 생긴데 딴 거 못 쓰겠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말 언니가 유명한 프로일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쓰고 그것을 좋다라고 하는 거 막 갖다 줬는데 써봤는데 그건 못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막 쓸리고 그래서 죽겠다는 거죠. 근데 아메리카는 그 맛 안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얇고 가볍고 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제품을 쓰고 있어요. 우리 제품이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어느 날 조인트 가드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춤을 오래 추다 보니까 관절이 안 좋잖아요. 제 양쪽 무릎에 연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인트 가드를 먹으면 연골이 재생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재생 안 된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먹으면,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꾸준히 먹으면요, 연골이 재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리하면서 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오메가3하고 그 조인트 가드하고 칼맥기하고 해서 계속 열심히 먹었어요. 제가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저 지리산 대청봉도 갔다 왔고요. 저기 설악산 천안봉도 갔다 왔고요. 설악산 대청봉도 다 올라갔다 왔어요. 그 정도로 무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체험해본 것들을 주변에서 계속 알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부터 봐야 됩니다. 보시면 제가 잘 못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SP가 한 번 됩니다. SP가 한 번 되는데 제가 그때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 파트너가는 제품 전달을 처음부터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처음에 시작할 때 369 건너뛰고 12%부터 시작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유지를 하는 거예요. 240만 원 전달을 매달 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좀 용기가 생겨서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억울한 일이 좀 닥치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도 자꾸 생기고 해서 모레에서 나 SP 갈 거야. 그래서 SP 도전을 합니다. 그랬는데 딱 도전을 했더니 평소에 240만 원 하던 파트너가 60만도 안 하는 거예요. 60만 정도 하던 파트너가 20만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와, 얘네들 나 SP 가는 거 싫어하나?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파트너한테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달을 혼자서 800만 PB 정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달에 하고 난 다음에 진짜 하얗게 불태워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SP가 한 번 됩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는 암이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SP가 되고 나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또 기분이 쭉 빠지잖아요. 그래서 유지를 못하고 1년 동안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다시 SP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 사장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되셨는데 다이아몬드 갈 때 한 렉으로서 제 역할을 똑바로 못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SP가 다시 달성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GP가 됐어요. GP가 그게 작년 이제 4월달에 GP 마감을 하고 이제 5월 1일자 GP가 됐거든요. 그래서 GP를 마감을 하면서 그 스폰서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사장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번 회계년도에는 플래티넘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한 렉의 몫은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스폰서 선생님께서 정말 투명하게 나는 사장님을 플래티넘 보낼 생각이 없어요 하고선 가시는 거예요. 그럼 가셨어요. 그래서 딱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정말 기대감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습이 안 되는 모습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자 좀 실망이 있었고 내가 뭘 하면 돼야 될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사장님 다이아몬드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너무 놀래가지고요. 예스가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사장님 다이아몬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 가슴이 엄청 뜨거워지면서요, 막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집에 갔는데요, 하루 종일 일도 똑바로 못했어요. 계속해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다이아몬드 되면 어떡하지? 나 게스트 스피치도 가야 되고, 턱시도도 입어야 되고, 몸매 관리도 해야 되나 그러면? 뭐 해야 되지?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내 1년 있다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이 생각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요,
너무 강렬하게 확 들어와 버리니까요.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혹시 GP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래서 플래티늄이신 분 계신가요? 계시겠죠? 스폰서 사님께서 어느 날 전화하시더니 다이아몬드 가라고 한다면 믿어지시겠어요? 저 같아도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하게 그 임팩트가 너무 세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그 다이아몬드 달성할 때까지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1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무조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레그 점검 딱 해야 되고, 그때가 첫 번째 레그가 좀 이렇게 그나마 좀 안정적이었는데 1000만이 잘 안 돌아갔어요. 1000만도 겨우겨우 힘들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레그가 시작될 때였어요.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고 스폰서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STP 100번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STP 100번 하면 무조건 다이아몬드 될 수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데모 3번 하면 무조건 다이아몬드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시냐면 데모 3번만 매일 꾸준히 하면 누구나 다 FC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들을 잘 해내지 못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어요. 저도 되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세상 모질이에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다이아몬드 될 수 있을 거라고 딱 믿어버리니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을요 미친 듯이 만나고 다녔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STP 하고요, 데모 보이고요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어요. 저는 이 데모를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막 가지고 다니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STP 용지를 매일 내가 할 만큼 가지고 나가서 매일매일 STP를 해가지고 그 용지를 그 사람한테 주고 같이 셀카 찍고 이렇게 해서 그 행동을 계속했어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봤더니 제 플랜이 문제일 수 있겠더라고요. 똑같은 대본을 가지고 만든 대본이 있거든요. 똑같은 대본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데 왜 난 잘 안 될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엔 제 말에 힘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했어요. 제가 뭘 했냐면 계속해서 SP 데모 SP 하는 걸요 녹음해서 들어보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녹음해서 들어보고를요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STP를 하는데 제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야 대박인데 그래서 지금 만나야 되니까 막 나가가지고 시간이고 뭐고 하면서 나와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STP 하고 야 또 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막 푸대죽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신경 쓰지 마. 이거 내 할 일이니까 너는 일단 들어. 일단 듣고 그 다음에 너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들어. 그래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팀이 생겨나더라고요. 파트너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세미나 인원이 2명이었어요. 5, 6, 7, 8이 지나고 나니까 세미나 인원이 40명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5, 6, 7, 8에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제대로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제가 뭘 많이 했냐 그냥 되돌아 생각해 보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왜? 100번 STP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 카운트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모질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카운트 하다가도 한 30 정도 센 다음에 다 까먹어요. 몇 명 만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장점이 되는 게 뭐냐면요 까먹으니까 몰라 처음부터 이렇게 100을 채워본 적은 없는데 만난 건 2, 300명도 넘게 만났을 거예요. 100을 채워본 적은 없어요. 좀 모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STP를 계속 하다 보니까 힘이 늘었죠. 전달도 정말 어렵고 소비자도 별로 없었는데요. 소비자들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5월, 6월, 7월, 8월에요. 다이아몬드 레그 세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9월달에 Q 에메랄드를 들어갔고요. 9월 1일에 플래티늄을 마감하고 플래티늄 세미나에 갈 때 Q 에메랄드를 갔고요. 그렇게 해서 쭉 달려가지고 제가 올 9월 1일에 다이아몬드 딱 입성을 하면서 또 펑션 때 보셨나요? 펑션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또 꿈도 이루는 그런 자리가 또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을 좀 많이 정신없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뭘 잘했지, 내가 뭘 했지 그런 것들을 남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가요. 그냥 STP만 주구장창 하고 다녔어요. 만나는 사람들도 아메이 계속 얘기하고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되돌아서 생각하면서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잘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 스피치 때 할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받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아메이 그 시스템 강의를 듣고 스폰서하고 상담을 막 하다 보니까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세를 바꾸려고 하는데 자세를 바꾸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 자세 같은 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버릇이 있고 살아왔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겉모습을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복만 입고 다니면 성공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한 벌 맞추고요, 가지고 있던 옷을 다 갖다 버렸어요. 비보이로 15년 활동했으니까 옷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래서 옷을 버리려고 옷장을 다 털어가지고요, 그 바지를 쌌어요. 옷을 이렇게 쌌어요. 싸다 보니까 제 키로 하나, 두 개, 세 개, 반을 갖다 버렸습니다. 바지만 그만큼이었어요. 상의는 더 많았겠죠. 가지고 있던 옷을 다 갖다 버리고요, 가지고 있던 신발들 다 갖다 버리고요, 진짜 수천만 원씩 갖다 버린 것 같아요. 다 갖다 버린 다음에 양복만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셨냐면, 강의를 하시면서 어느 날은 그 양복을 입고 자면 성공 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강의를 딱 듣고 춘천에 딱 내려가서 뭐 샤워 다 하고 다 씻은 다음에 저는 요즘에 10가지 바르고 자거든요. 뉴스 시스템 있어요. 그래서 스킨 바르고, 그 부스팅 바르고, 비타민C 바르고, 아이 세럼 바르고, 그냥 세럼 바르고, 이거 섞어서 쓰는 그 세럼 바르고, 그 다음에 에머전 바르고, 그 다음에 요거 있거든요. 아이지 360도 관리 해주잖아요. 네 번째 손가락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발라주고요. 조금 남으면 여기다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슈퍼맨에서 크림으로 쫙 바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페이셜 오일 죽이거든요. 페이셜 오일 손에다가 이걸 쫙 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양복을 입어요. 양복을 입고 셔츠 입고 넥타이 딱 매고요, 딱 잠그고서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고서 며칠 동안 잠을 잤어요. 근데 며칠 안 가서 그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셨냐면, 밖에서 그만큼 피곤하게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씻지도 못하고 뻗을 만큼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더래요. 제가 그만큼 모질이에요. 이런 모질도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누구나 다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그 겉모습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내 머리를 면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머리숱이 없어지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기르려고 딱 해봤더니 이 면도를 하면 모공이 다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공이 다 막히고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머리를 기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래서 딱 생각을 해서 그냥 조금 모아놨던 돈을 다 가지고 가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심어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머리를 한번 심었어요. 심은 게 이 정도예요. 아니에요. 세팅을 잘해서 여기 아메이 스프레이가 되게 좋아요. 머리숱도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심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겉모습을 싹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까지도 다 바꾸려고 했어요. 저는 항상 의자 끝에 엉덩이 딱 걸고요, 뒤로 딱 기대고 팔짱 끼고 다리 이렇게 하고 쪽벌 이렇게 하고서는 항상 뭐든지 그렇게 자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세들도 진짜 이렇게 직각으로 딱 앉아 있으려고 노력했고요. 서 있는 자세부터 말투, 표정, 제스처까지 다 바꾸려고 했어요. 잘 안 웃던 사람이었어요. 웃는 연습을요 매일매일 했어요. 요즘엔요 엄청 예쁘게 웃어요. 그죠? 예쁘게 웃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겉모습을 바꾸는 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 자세도 계속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하셔서 사업가의 마인드를 배우려고 계속했어요. 스폰서 사장님을 딱 봤는데, 저희 스폰서 사장님의 꿈은 100명의 부자를 만드는 거라고 하세요. 그 100명의 부자를 만드는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뭔데 100명의 부자를 만들고 말고 그런디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딱 지나다 보니까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제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 100명을 만들 때 저도 한 10명 정도는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저는 스폰서 사장님이 왜 그런 말을 하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어째서 그 사람은 그렇게 도전을 하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왜 성공을 계속해서 꿈꾸지?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생각이 너무 궁금해서 영화 아바타 보면요, 이렇게 머리끄덩이 뒤에 이렇게 꽂으면 서로 이렇게 꽂으면 생각이 공유되거든요. 제가 그런 것까지도 막 알고 싶더라고요. 제가 천왕봉 지리산 왜 올라갔냐면요, 스폰서 사장님하고 상담하고 싶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무릎 좀 아프긴 아팠어요. 좋아지긴 했지만 내려갈 때는 내리막길에서는 더 아프거든요.
근데 스폰서 사장님을 따라가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을 자주 못 하잖아요. 춘천에 있으니까. 그래서 11시간 산행하면서 진짜 제가 7시간을 붙어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저희 스폰서님 장난 아니에요. 막 뛰어내려갔다 막 이러시거든요. 체력이 좋으셔서. 그거 따라가느라고 진짜 단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배우고 싶었고 닮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폰서 사장님께서 시간이 벌써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나요 혹시? 계속 괜찮아요. 시간이 잘 가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 사장님의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폰서 사장님처럼 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폰서 사장님의 말을 잘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끼리인데 좋아지더라고요. 이성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성애자예요. 그래서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고 진짜 멋진 분이기 때문에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하려고 했어요. 저는 독립적인 성향이 되게 강해요. 왜? 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죠. 결핍되게 살았죠. 맨날 억울한 일만 당했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17살 때부터 혼자 살다 보니까 뭐든지 제가 결정하고 제가 판단해가지고 제가 다 책임졌어야 되거든요. 독립적인 성향이 있는 애들은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 듣기가 어려웠는데 스폰서의 말을 이제 듣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스폰서가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은 TV를 안 보면 성공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미팅 딱 끝나고 춘천에 딱 가가지고 TV를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갖다 버립니다. 그 TV가요 120만 원짜리 LG TV였고요. 그 집에 제가 산지 2주도 안 됐던 TV예요. 그래서 그냥 갖다 버렸어요. 저 TV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TV를 갖다 버렸어요. 음악을 안 들으면 성공한다 하시더라고요. 저 음악 중독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음악을 안 들으면 제가 구물이라도 해야 돼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음악을 안 듣고 CD를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하시니까 주변 환경을 싹 바꿔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되니까 블루투스 연결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CD 전 차에다가 CD 100장 이상 싣고 다니거든요. 제가 듣기도 들어야 되고요. 후원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차에다가 CD 그렇게 채워두고 항상 CD를 듣고 다녀요. 오늘도 오면서 CD 들으면서 왔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요 지금도 CD가 돌아가고 있어요. 무한 반복으로 그냥 재생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키고 끄고 하는 걸 까먹을 수 있잖아요. 잘 까먹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24시간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환경을 다 바꾸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미팅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다 하면 성공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에 빠지지 않으려고 진짜 미친 듯이 노력했어요. 춘천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미팅 오고 분당까지 오고 하면요 뭐 기본 1시간, 2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차 안 막히면요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름 휴가철 되면요 제가 최고 기록은 7시간 반 걸린 적도 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 막 놀러가는 차들 있고 막 그런데 짜증나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사장님은 완전 대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춘천팀은 대박이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남들은요 이동하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CD를 듣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시간 반 동안 CD 막 6장, 7장씩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강의, 남들의 성공한 체험들을요 계속해서 듣게 되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지금 사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즐거워요. 전 이동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습니다. CD 들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미팅을 저는 춘천에서 서울 갈 수 있어요. 근데 새로 후원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스폰서님께서 사장님 자동차 좀 사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영업도 하고 있는데 자영업이 좀 잘 됐었어요. 아메이도 잘 되면서 자영업도 같이 잘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잘 되다 보니까 남자가 돈 벌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차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외제차 타고 싶어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하시더니 저한테 사장님 승합차 사요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카니발로 차를 바꿨어요. 왜? 파트너 많이 태워다녀요. 근데 그때 파트너가 막 3명, 2명 이렇게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차를 바꾸고 나니까 지금은 그 차가 여러 대가 다녀요. 카니발만 여러 대가 다녀요. 파트너들이 복제해서 자기들도 카니발을 막 사요. 그리고 어느 날은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난 다음에 인원이 막 늘어나니까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하시더니 사장님
그 뭐야 트럭 막 이러시는 거예요. 트럭이요? 그러니까 버스 사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가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카니발, 한 대는 25인승 버스. 그 버스를 샀어요. 그래서 버스를 사고 나서요. 대형 면허가 없어가지고 버스 먼저 사고 일단 면허를 땄죠. 나중에 따고 이제 버스 한 대로도 부족할 정도로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트너도 계속 이동시킬 수 있게끔 계속해서 한 거죠. 심지어 제가 운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운전시키면은 운전하기 싫어서 안 올까봐. 그래서 아마 제가 버스 운전 기사들 중에 최고 연봉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팅에 참석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미팅에 듣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요 여자를 안 만나면 성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여자를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제 겉모습만 보시면 그런 느낌 안 드시겠지만 제가 한 인기 하거든요. 얼굴 생각을 안 변하고 잘 얘기하죠. 그래서 한 인기 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하고 이제 막 만날 일이 생기거나 기회가 생기거나 하면요 일단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저는 언제 결혼을 할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그 뭐야 뎁스 중에 찾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그룹은 크로스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뎁스 중에 찾아야 되는데 우리 뎁스 파트너들 딱 봤더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굴린 게 그때부터 이제 막 이쁜 친구들을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여자를 후원하러 다니고 막 미스 코리아들 만나가지고 막 후원하러 다니고 막 그래서 막 모델들 만나서 후원하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심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해서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해서 그냥 안 만나기로 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사업만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남자들 여자 만나고 하면요 여자들한테 에너지 많이 뺏기거든요. 여자한테 뺏길 애인한테 뺏길 에너지를요 그 파트너들한테 그 사업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더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원동력을 또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쓰지 않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빨리 성장을 하게 된 또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스폰서님께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여자가 줄을 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자 만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을 잘 믿어요. 뭐든지. 그래서 딱 그 말을 들었는데 비전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다. 그래서 무조건 다이아몬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딱 된 다음에 스폰서님께 막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그 줄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수석 다이아몬드가 하면 생겨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스폰서 사장님께 어떻게 사업을 배웠냐면 저희 남시원 지금 더블 다이아몬드 되셨잖아요. 다이아몬드 도전하실 때 바운더스 플래티넘이셨어요. 1년 만에 다이아몬드 치고 가보는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제가 봤고 그러고 나서 수석 다이아몬드 가는 모습도 저에게 직접 보여주셨고요. 더블 다이아몬드 되는 모습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파트너들한테 항상 의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의존 안 하세요. 다이아몬드가 3조가 나왔거든요. 그럼 점수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의존하지 않으려고 랩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항상 도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게임 다 좋아하시거든요. 게임도 좋아하시고 막 놀이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게임 하면은 만렙을 찍어요. 최고 레벨까지 올라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게임을 하면 최고 레벨까지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상현실에서조차 우리가 그 만렙을 찍고 최고 레벨을 찍고 하는데 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 게임에서 만렙 찍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라는 질문을 계속해요. 제 스스로한테 하던 질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꿈이 생기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되고 제가 이렇게 그 꿈목록 써놨던 거를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이미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꿈들을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이기적인 꿈들이 많더라고요. 내 혼자만을 위한 꿈. 그래서 거기다 몇 가지 꿈들을 새로 써나갔습니다. 파트너들을 보석빈에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여 그게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꿈이 되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집이 기울어지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지금까지 집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머니께 집을 선물하고 싶어요. 그런 꿈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썼습니다. 제가 올해 만 33이거든요. 제가 만으로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메이는 미국 기업이니까 나이도 미국 나이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나이로 만 33세. 저희 친구가 제가 빠른 85년생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 사람은 좀 많이 굵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33세. 뭔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네? 방금? 집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집 사주고 싶고 새로운 꿈이 또 생기는 게 제가 40살이 됐을 때 저는 FC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40살에 제 원래 꿈은 40의 생명을 끊는 거였지만 이제 새로운 꿈이 생긴 거죠. 40이 됐을 때 만렙을 찍고 싶어요. 최고 랩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가 될 때까지 진짜 끝까지 계속해서 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꿈들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저 다이아몬드 도전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힘이 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도전하면요 일이 생깁니다. 다 공감하시죠? 무언가 도전하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요 내 주변에서 일들이 빵빵 터지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많은 힘이 됐습니다. 맹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일을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그 뼈마디가 부러질 듯한 고통을 주며 몸을 굶주리게 하고 궁핍보다 더한 공핍의 상태로 원하는 바를 뜻대로 되지 않게 어지럽힌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참고 견디는 성질을 지니게 해 그가 지금까지 하지 못하던 일들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다. 저는 이 말을 좀 소름 돋아요. 이 말을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독하면 눈물이 막 나요. 정말 많은 일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년 만에 GP에서 다이아몬드 가는데 일 안 생겼겠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근데 별 문제가 아닌 게 되더라고요. 왜? 난 1년 있다가 다이아몬드인데 지금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이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운전 다 하시죠? 200km 정도 달려보셨어요? 200km 이상으로 막 달리다가요 주변을 살피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간 가실 수 있어요. 주변을 둘러볼 새가 없었어요. 왜? 나는 1년 있다가 다이아몬드고 빠르게 달려나갔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치듯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스피치를 할 때 항상 이 마무리가 약해요. 그래서 제 스폰서에게 이제 상담을 항상 하거든요. 제 스피치 마무리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신 원장이 항상 단결하시거든요. 노래나 해. 빼먹은 게 있네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좋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게 뭐냐면 싼 거를 착용을 해도요 다 명품인 줄 알아요. 그게 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끼고 있는 반지가 그 성당에서 사는 반지거든요. 그 성물관 가서 2만 원짜리예요. 제가 이거 끼고 이렇게 다니니까 자주 가는 미용실 원장님이 어머 사장님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하시는 거예요. 뭐 어때? 이제 크롬 하츠라는 명품 브랜드가 있대요. 그래서 그 반지가 몇십만 원, 100만 원 돈 할 텐데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아닌데 2만 원짜리인데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 달라 보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 되게 결핍된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 결핍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제가 어려움을 겪거나 할 일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메이 하면서 아메이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첫 여행을 갑니다. 첫 여행 1월에 삿포로에 비즈니스를 타고 가게 됐고요. 5월달에는 A60 행사에 초대받아서 또 가게 되었고요. 다 비즈니스를 타고 가고요. 삿포로에 가면 호텔방도 2개 준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이상은. 그래서 대박인데? 다이아몬드 꼭 되세요. 2번 되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한번 타보고 난 다음에 퍼스트 타는 스폰서를 한번 구경을 해보고 또 새로운 꿈을 또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메 사업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 한 소절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다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꿈이 충분히 크다면 현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크게 성공한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의 말을 잘 들으면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좋아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정말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시다 보면 누구나 다 다이아몬드 이상, 그 이상의 핀을 다 가지실 수 있습니다. 꼭 항상 도전하시고 성장하는 멋진 그룹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